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공계에 지원이 엄청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가고 인력 자체를 많이 만들려는 느낌인데, 그러면 인문학과는? 인문학과의 위기에 대한 The Atlantic의 기사였습니다. Stop trying to make the humanities relevant. 인문학과 자체를 relevant 하게 만들지 마라. relevant는 오늘부터는 제가 영상 찍으면서 조금 더 강조해 볼 부분을 확실하게 짚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 레벨에서 CEFR 레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유럽 공통 언어 평가 기준인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을 하거나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받아야 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A는 완전 기초, B는 중급, 그리고 C는 고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영상을 B에서 C로 넘어가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C로 넘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문장 구조 같은 건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단어의 수준을 낮은 수준의 단어에서 높은 수준의 단어로 갈아 끼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The Atlantic의 기사였어요. 제일 앞에 문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감 있게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elevant라는 단어부터 좀 하고 가면, relevant는 related, 관계 있다라는 단어인데 연관되어 있는 이란 형용사로 해석을 하면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말은 인문학과를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문학과를 쓸모 있어 보이는 학과로 만들지 마라, 쓸모 있어 보이는 학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마라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공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경제성 있고 전도 유망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 그러니까 쓸모가 있냐 없냐,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득을 낼 수 있냐 없냐의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문학과 자체가 그런 기준, 경제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하면 나중에 취업이 잘 된다, 이걸 하면 고소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 따위로 인문학과를 평가할 수 없다. 인문학과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깊은 데 있다라는 글이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우선 문장을 쭉 읽어볼게요. Humanities departments seem to be in perpetual crisis. Fewer students are enrolling in them.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utting their funding. Smartphones and social media are hastening the collapse of reading and attention spans, even among students at elite schools. Americans are becoming more skeptical about the economic value of any four-year degree, let alone one in comparative literature. 여기서 한 문장씩 한번 보죠. 첫 번째 문단, Humanities departments seem to be in perpetual crisis. 인문학과는 perpetual crisis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perpetual이라고 하면 영원한 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영원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초 셀 테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영원한 이란 단어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니다. 띡,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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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제 예상에는 아마 forever이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영원한을 forever이란 단어로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perpetual이란 단어는 영원한, 끝이 없는 인데 바뀔 수 있는 영원한이에요. 뭔가 구조가 바뀌거나 변화가 일어나면 바뀔 수 있는 상태의 perpetual. 조금 높은 수준의 단어 아시는 분은 permanent 떠올리시지 않았을까요? permanent. 그러니까 permanent란 뜻도 영원한, 끊임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permanent랑 perpetual은 다른 점이, permanent는 변화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네임펜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네임펜이 영어로 네임펜이 아니라 permanent pen이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그으면 지울 수 없어요. 이건 구조가 달라진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 permanent damage 뭐 이런 때 많이 써요. 영원히 바뀔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 이럴 때 permanent damage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어서 그렇지, 구조가 바뀌면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permanent crisis가 아니라 perpetual crisis를 쓰는 거고, 아마 이 단어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constant는 자주 일어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라는 뭐 비슷한 뜻이죠. 그런데 이거는 빈도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얼마나 계속적으로 일어나는지에 관한 뜻이라서 여기선 맞지 않고 제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게 forever. 근데 forever은 약간 애기 같은 단어.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너무 무난하게 쓰는 단어고 그냥 말할 때 쓰는 구어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너무 감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지금은 이건 감정적으로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forever에는 맞지 않는 단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비슷한 단어가 perpetual, permanent, constant, forever 있지만 이 상황에서 딱 맞는 걸 쓸 때 perpetual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permanent, constant 또 알아놓아야 한다는 거. 그게 레벨 업을 위해서 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계속 일어나는 뭐 영원한의 단어는 아마 ongoing, chronic 이란 단어, 만성적인, 상습적인 이란 단어인데 chronic crisis, chronic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단어들보다는. Humanities departments seem to be in perpetual crisis. 영고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인 것 같다. 왜냐면 그 뒤쪽에는 이제 이걸 분석하는 원인이 나와요. 왜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나오거든요. Number one, fewer students are enrolling in them. Fewer students, 적은 수가 아니라 거의 없는, 학생들이 거의 enrolling, 입학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인문학과를 선택하는 그 학생들의 숫자 자체가 되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enrolling이라고 하면 학교 혹은 뭐 어떤 그런 제도, 프로그램에 가입하다, 등록하다가 되거든요. 아마 어디에 가입하다, 가다라고 할 때 join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join은 되게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동아리 가입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의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join하는 느낌이거든요. 학교에 입학하다, 학부에 입학하다라고 할 때 enroll을 정확히 알아둬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입학 자체를 안 하고 two,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utting their funding. 트럼프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게 smartphones and social media are hastening the collapse of reading and attention spans.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독서, 학생들의 집중력의 수준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라고 해요. 여기서 hasten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의어를 알고 있는 것도 좋은데 speed up, 쉽게 말하면 speed up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ccelerate the collapse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할 때 재촉하고 있다라는 건데 뭘 그러냐면 collapse, 무너지는 것,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엘리트 스쿨의 학생들조차도 리딩도 안 되고 집중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The Atlantic 같은 경우에는 대학, 엘리트 학교의 위기를 굉장히 자주 다루거든요. 그래서 다른 매체들보다 이 고등교육에 대한 되게 뭐가 관심, 욕심 되게 많은 매체예요. 거의 마지막인데 America's becoming more skeptical about the economic value of any four-year degree. 미국인들 자체가 4년제 학위의 경제적인 value,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skeptical은 회의적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저는 영어 티칭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게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말을 쉽게 풀어서 하는 법을 너무 집중한 거예요. 추상적인 말, 정확한 말이 있으면 이거를 아이들 수준에 맞게 풀어서 얘기하고 좀 더 낮은 수준의 단어를 써서 그 친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 어휘 자체가 되게 쉬운 수준? 그러니까 추상적인 정확한 말을 보더라도 굉장히 뭉뚱그려서 그 느낌만 알려고 하는 게 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 4년 전부터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레벨업이 좀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skeptical 같은 단어 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회의적이다라는 게 어떤 태도일까? 내가 만약에 말을 하는데 이 회의적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럼 다른 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대체를 할 수 있을까? cynical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좀 대단한데 cynical이랑 skeptical은 자세가 좀 다른 게 skeptical은 I haven't decided yet. I'm not convinced.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굳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판단을 보류하는 느낌이에요. skeptical 하다는 거, 그 상황을 보고 약간 그러니까 고개를 갸웃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느낌? 그러니까 쉽게 믿지 않고 more proof, 증거 자체가, 팩트 자체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cynical 같은 경우에는 냉소적이라는 건 skeptical보다 한 단계 더 간 단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센 단어고 cynical은 이미 판단을 마친, 그러니까 냉소적이라는 건 나는 판단 끝,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이야, 나는 내 마음을 굳혔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I'm convinced that I'm cynical. 거기서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돼. 나는 그건 별로라고 딱 밀어놓는 게 cynical, 냉소라는 거고, negative는 똑같이 결론이 산 상태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판단도 없고 근거도 없고 분석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약간 이성적인 게 좀 부족한 느낌? negative는 조금 감정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바꾼다 하면 doubtful, unconvinced 정도를 쓸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let alone wanting comparative literature 이라고, 그 비교 문학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앞에 4년제 자체에 의문이 있는데 이 비교 문학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let alone 이라고 하면 앞에 것도 어려운데 뒤에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let alone 대신 not to mention comparative literatu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 문항은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이 얘기하는 건 인문학 자체가 쓸모의 기준, 경제성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AI에 들이대는 잣대를 얘한테 똑같이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가 경제적이고 신속하고 빠르고 뭐 이런 이유들이잖아요. 근데 신속함, 경제적, 고생이 없이 힘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기준을 똑같이 인문학에 적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문학 자체가 그 고생, 그 힘듦, 고뇌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성장하는 방법, 그 고생을 깨쳐나가는 방법,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중간에 나오는 문장이 이런 게 있어요. Knowledge is cheap. AI가 우리한테 강요하는 생각은 knowledge is cheap. 4년제 그런 거 수천만 원 들여서 들지 말고 나한테 뭐 요구하면 금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식이 싸다, 지식은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 AI를 옹호하는 측의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거를 효율성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인문학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lesson은 뭔가 라면서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Difficulty is good, an end in its own right. 힘듦, 고생, 어려움은 좋은 것이다.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마지막 문장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지막 문장에서 Camus가 나와요. Albert Camus. 까미가 나오는데 Camus' great realization was that in a meaningless world, we create our own meaning and quality through willed struggle. 까미의 위대한 통찰은 우리가 의미 없는 세상 속에서 의지 있는 투쟁, 의미를 찾으려는 내 의지로 하는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미와 삶의 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A lesson that AI threatens to obscure, but the humanists are uniquely posed to teach. 그리고 이 교훈은 AI가 흐릿하게 만들 위험이 있지만 AI는 끊임없이 그거를 흐리게 만들려고 하지만 인문학은 이를 가르치기에 아주 좋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Sisyphus is assigned to roll his rock for eternity, Camus writes. 시지프스는 시지프 신화죠. 시지프는 영원히 바위를 굴리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까미는 쓴다. Yet he can still be happy so long as each time he comes to the bottom of the hill, he's the one who chooses to turn around and rise back up. 까미가 쓰듯이 시지프스는 영원히 바위를 굴리는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고생해서 언덕 위로 올려둔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졌을 때 다시 돌아서 그 공을 다시 굴려서 올리기로 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이 willed struggle를 활용해서 다시 굴리기로 결정하는 그 주체 자체가 자신이라면 그러면 시지프스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고민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삶이 이렇게 힘든가? 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런 기사를 읽으면 좋은 게, 삶은 원래 힘든 거. 어디였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왜 내가 원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없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데, 이런 기사를 읽으면요 좋은 게, 이런 기사가 다 무슨 소용인가, 바로 이런 소용이죠. 이런 기사를 읽으면 삶이 힘든 게 기본값이라는 거, 디폴트 값이라는 걸 알게 되죠. 괴롭지만 알게 된다는 거. 요즘은 삶들이, 쉬워 보이는 삶들이 SNS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읽으면 뭐 영어를 배우게 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쉽게 가보려고 했던 삶, 편한 게 기본이다 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그나마 좀 빨리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기사들은 영어 실력만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도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긴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기사는 다 전문 보실 수 있게 기프트 아티클로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영어 실력 올리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다면 이 영상 많이 나눠주세요.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영어에 도움이 되게 기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뭐라 이게. 5, 4, 3, 2, 1, 큐.